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샬롯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샬롯은 오늘 뭐 라멜로가 일단은 또 퀘셔너블이고, 다른 뭐 섹스턴이나 트레맨, 요즘에 포인트 가드 자원들 이렇게 팀을 지휘할 수 있는 애들이 많이 빠진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뭐 대체에서 나오는 KJ 심슨 같은 애들이 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크니플이나 브리지스, 브밀 이렇게 3명 중에서 한 2명 정도 터지면은 샬롯이 꽤나 해볼만한 상황들도 몇 번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뭐 클리블랜드 이긴 것도 그렇고, 시카고랑도 엄청 비등비등 했었고요. 덴버한테도 프랭까지 읽었었죠. 그래서 샬롯이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요즘에는 약간 언더세가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시즌 초반에 샬롯이 특히 또 홈인 경우에는 점수 생산력이 좀 좋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원정보다 홈에서 점수가 더 안 나는 편이에요. 오히려 수비가 조금 괜찮고 공격에서는 기대치가 크지는 않다. 크니플이 일단은 가장 먼저 터져주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그래도 라멜로가 만약에 뛸 수 있다 그래버리면은 조금 더 오바로가 가능성이 생기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틀랜타는 지금 그 트레 형이 퀘셔너블이라고 하거든요. 트레 형이 돌아올 수도 있다. 사실 지금 너무 팀이 좀 그래도 트레 형 있을 때보다 잘 돌아가긴 합니다. 이런 제가 빅 윙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생각보다 NAW가 공격에서도 트레 형만큼은 아닐지라도 수비가 원래 되는 선수고, 공격에서도 할 만큼은 해주거든요. 제일런 존슨 중심으로 이런 윙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괜찮았다. 여전히 뭐 포르징기스 부상이고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지난번에 이제 애틀랜타가 엔비드 잘 막으면서 메시가 없는 필라델피아를 잡았었잖아요. 높이에 고생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오펜을 19개나 따였었는데, 샬럿은 사실 높이 면에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칼크브레너인데, 칼크브레너는 지금 경기당 신인들 중에서 리바운드 1등,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이 거의 80%에 육박을 하고요. 슈팅 효율도 좋다. 샷 컨테스티도 워낙에 뭐 키가 크다 보니까 림 수비 근처에선 잘한다. 블락 좋다. 상대 이제 림 어태커들이 칼크브레너가 림을 지키고 있으면은 두 번째로 못 넣는다더라,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뭐 림 수비에는 잘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애틀랜타가 트레형이 없는 와중에서는 막 3점 같은 거에 크게 기대지 않는 면이 있어가지고 약간 인사이드 빈도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샬럿이 상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오펜리와 부분도 무사 디아바테 같은 애들 벤치에서 나올 때는 그런 점에서는 또 이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현재 뭐 잘 나가고 있는 쪽은 애틀랜타고, 트레형이 돌아왔을 때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쉽게 접근 어렵다고 보고, 애틀랜타도 그냥 뭐 헨승보다는 일반승 정도만 도전하고 싶어요. 저는 뭐 언더 생각 중인데, 사실 여기 보면은 이제 샬럿은 좀 언더 팀이지만은 이게 애틀랜타는 점수가 꽤 많이 나거든요. 직전 경기도 이제 필라델피아랑 엄청 좀 타이트했었고, 사실 그리고 여기는 또 연장도 이제 빠진 겁니다. 저번에 막 필라델피아랑 연장 가가지고 점수 엄청 났던 것들, 그런 것들이 빠졌는데도 점수가 꽤나 잘 나고 있어갖고, 애틀랜타 경기가 지금 뭐 언더 보긴 좀 별로긴 한데요. 제 시각 자체는 뭐 언더 쪽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인디애나랑 뉴욕입니다. NBA 컵대회 우승을 차지한 뉴욕인데요. 일단은 요즘에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지난 이제 10경기 동안 뉴욕 닉스는 9승 1패로, 아마 오클라마나 동료일 거예요. 9승 1패로 타이 기록이었었고, 디펜시브 레이팅 2등, 넷 레이팅 2등, 상대방의 경기당 득점 가장 적게 통제를 했다. 상대방 슈팅 효율순도 가장 적게 통제를 했다. 상대의 3점 슈팅 성공률도 가장 적게 통제를 했다. 그리고 세컨 포지션스 부분에서도 NBA 1등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너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어쨌든 분위기가 아주 좋다는 거고, 대부분 이제 좀 수비적인 얘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에는 제가 뭐 하트나 아누노비 같은 애들이 좀 이제 선발로 들어온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은 당장에 이제 뉴욕 쪽에서 약간 좀 공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당장에 결장 상황은 맥브라이드나 샤멜, 원래 결장한 애들이지만은 하트, 아누노비, 타운스에다가 로빈슨까지 퀘셔너블이 걸린 거는 아무래도 얘네들이 출전 시간 관리를 좀 받거나 부상 이력이 있거나 최근에 복귀를 했거나 이런 애들이어가지고 일단 좀 결장 가능성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뉴욕 닉스가 우승을 하긴 했는데, 이게 우승한 건 좋지만은 그 이후에 폭풍이 살짝 걱정입니다. 뭐냐면은, 자, 이제 NBA 컵대회가 시작되고 우승팀과 준우승팀들이거든요. 첫 번째 우승팀 레이커스는 이제 여기가 이제 딱 12월 12일이니까 이게 전부 컵대회 결승 이후의 성적들이거든요. 그 전에 비해서, 그 전에 사실 초반에 조금 안 좋았지만은 나름대로 괜찮은 흐름이었다가 대회 결승 전에도 좋았는데, 우승 이후에는 약간의 내리막 구간이 이렇게 좀 생깁니다. 초대대회 이제 준우승팀이 인디애나도 비슷합니다. 여기서부터 살짝 안 좋은 구간이 생기고, 그리고 지난 시즌 미러키도 딱 이제 우승하기 전에 포스가 괜찮았거든요. 그러다가 이때 뭐 쿤보의 부상이랑 해가지고 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었고, 근데 이제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이었던 오클라호마는 꾸준합니다. 얘네 빼고는 전부 나머지 세 팀들이 NBA 컵 대회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좀 빡세게 써는지, 요즘에 다른 팀들은 쉬는 기간 동안 얘네들은 경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인지 우승팀이나 뭐 준우승팀, 결승까지 높이 올라간 팀들이 약간 주춤하는 면들이 보이긴 했다.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대신에 요즘 인디애나 그냥 야투가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그냥 되게 보기 좀 별로기는 해요. 인디애나 상황은 이런 게 제일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로축은 페인트존 안쪽에서의 효율이에요. 가까운 거리. 그리고 이제 세로축은 점프슛.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점퍼라든지 뭐 외곽이랑 조금 더 가까운 변이 있겠죠. 그냥 인디애나는 슈팅 자체 효율이 리그에서 꼴찌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뭐 뉴욕 닉스가 지금 뭐 부상도 많고 일정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지표들이 몇 개 보이긴 하지만은 그냥 인디애나 상대로 4.5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한 점수라고 봅니다. 그냥 그 전까지 너무 잘해왔다 보니까. 그리고 뉴욕 닉스는 사실 내일은 결장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혹독하게 지난 몇 시즌 동안 그 티보드 감독 밑에서 엄청 혹사를 당했던 애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좀 어느 정도는 익스큐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언더도 조금 생각 중인데 이거는 사실 뉴욕 닉스의 수비력도 좋고 내일 뭐 이런 선수들이 결장한다면은 공격력에서 조금 빠질 수가 있겠다. 사실 맥브레이드나 샤멧도 얘네들도 벤치에서 역할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점들이 조금 빠질 게 아쉽긴 한데 뭐 일단 저는 인디애나가 그렇게 막 좋은 공격팀이라고 보이진 않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도 225는 좀 낮은 기준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큰 믿음은 없다. 저는 차라리 뉴욕에 이렇게 결장이 많은 걸 알고서라도, 확실히 홈에서는 좋은데 원정은 조금 아쉬운 걸 알면서라도 그래도 저는 뉴욕을 봐야겠네요. 저는 요즘에 너무 잘해가지고. 다만 이게 뉴욕이 내일 이제 아마 백투백으로 또 필라델피아랑 경기가 있는 바람에 그래서 앞쪽 경기 애들 좀 쉬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좀 더 살펴볼게요. 자, 다음은 브루클린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요즘에 브루클린이 그래도 못하진 않아요. 지금 동부에서야 뭐 13위 정도로 그냥 그닥이긴 하지만은 그전에 좀 연패가 있었던 반면 최근 6경기 동안 4승 2패 정도로 꽤나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샬럿, 뉴올, 미러키. 이 중에서는 미러키가 그래도 제일 윗급 취급을 받는데 잘 싸웠던 게 보이죠. 미러키가 뭐 주축이 없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팀 라인업이 젊고 높다. 그날 이제 마포주나 울프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도 전체적으로 다들 잘했었습니다. 12개의 뭐 스틸도 그렇고 턴오버도 적었었고, 요즘에는 브루클린이 저는 그렇게 나빠 보진 않거든요. 특히나 수비적인 색깔이 훌륭한데 마포주 같은 이런 확실한 공격 옵션이 있다. 이런 좀 젊은 빅맨들의 성장세도 좋고요. 반대로 이제 마이애미는 요즘에 좀 하락세가 많이 보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직전 경기 또 이제 토론토한테 져가지고 둘 다 최근에 상황이 안 좋았는데 거기서 토론토는 이기고 마이애미는 졌다. 마이애미 지금 5연패입니다. 그래서 최근 5경기 동안 일단 공격이 많이 안 되는 게 보여요. 특히 이 팀이 3점이 꽤나 들어가던 팀이었는데 요즘엔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점수 생산 능력도 되게 빠른 팀이라는 얘기를 매번 드리는데 요즘에는 페이스도 좀 느려졌습니다. 최근에 아마 한 5경기 동안 102인가 밖에 안 지켜요. 그리고 토론토에서 99.5밖에 안 지켰다. 야투도 많이 시도도 안 했었고, 얘네들이 이제 저는 그 여기는 투맨 게임, 픽앤롤 게임 없이 이런 스크린 없이 그냥 뭐 이런 드라이브 인해서 파생되는 게 되게 많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다른 팀들이 줄 거는 주고 아니면 림수비 이런 동선 차단만 딱 한 다음에 외곽돈 잘 틀어막으려는 컨테스트를 최대한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파생 효과가 많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이애미가 약간 이런 휠 오펜스가 조금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브루클린이 6.5씩이나 받았으면 홈이기도 하고 저는 기분은 좋아 보이거든요. 마이애미가 지금 보니까 홈이랑 원정 편차도 조금 세 보여가지고 저는 차라리 브루클린의 플랜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그리고 227.5로는 브루클린은 언더팀인 것 같고, 근데 또 상대가 빠르면 쫓아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마이애미는 일단 뛰는 팀은 맞는데 요즘 폼 보니까 글쎄 빠른 농구는 뭐 나올 수도 있지만은 저는 227.5 솔직히 저는 언더를 먼저 생각했는데 기준점이 좀 낮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한 230점 정도 됐다 그러면 언더를 좀 보려고 했는데 227.5는 좀 낮은 기분도 있어가지고 그냥 뭐 언더 오버는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클라호마 대 클리퍼스 경기입니다. 자, 일단은 요즘에 면모상으로는 아주 뭐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경기는 앞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번에도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순위상으로 탱킹 레이스 상으로 어떤 팀들이 몇 픽을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거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유타를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 그만 이겨야 된다. 8픽 밖으로 9픽부터 해가지고는 오클라호마 쪽으로 픽이 넘어간다고 했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오클라호마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클리퍼스 얘네들은 내년에 그냥 픽을 고스란히 오클한테 받쳐야 되는데 얘네들이 엄청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클라호마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확실히 클리퍼스를 밟을 필요가 있다. 당연히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클라호마는 오늘 무조건 클리퍼스를 잡아야 되는 이런 당위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클퍼한테는 6연승 중이기도 하고 올 시즌 홈에서는 평균 상대팀을 17.7점 차로 많이 이겼고요. 원정에서는 평균적으로 15.7점 차를 내면서 그냥 뭐 리그 최고의 독보적인 팀으로 보이죠. 대신에 뭐 16연승을 샌안토니오에 마감을 했다.
상대한테 뭐 턴오버 유발하고 이런 거는 좋았는데 그날따라 이제 뭐 스가도 그렇고 제이덥도 야투가 16개 중에 5개밖에 안 됐고 이외에 좀 3점 같은 것들도 많이 안 들어갔던 그런 좀 안 좋은 날이긴 했었습니다. 오클이 가끔가다 뭐 그런 일이 있기는 하죠. 반대로 클리퍼스는 요즘에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은 내일 일단은 하든이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경기 때도 이게 팀적으로 지금 좀 누가 못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다고 했었는데 하든이 못 나온다고 하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든이 없을 때 클리퍼스의 공격, 뭐 하든이 매번 수비를 안 한다, 공격에서 있는 것도 있지만은 수비로 잃는 것도 크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냥 하든이 없으면은 많이 망가집니다. 팀적으로 16.7점이나 손해를 하고 그리고 뭐 언더로 간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냥 순전히 이렇게 득점력에서 많은 감소세가 있다더라. 제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하든이 3경기 결장했고요. 올 시즌 한 번 결장했는데 그 3경기 모두 다 패배했고 올 시즌도 그 결장 경기 때 패배를 했습니다. 올 시즌 결장 경기는 102대 115로 이때 뭐 그냥 무난하게 패배를 했었고 작년에 하든이 결장한 경기 중에서는 오클라호마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경기가 내일이랑 그림이 가장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날 하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카와이도 없었고 이래갖고 클리퍼스 라인업이 굉장히 좀 부실하긴 했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좀 이제 적당한 레퍼런스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오클 쪽을 좀 괜찮게 보고 있기는 해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오클라호마가 패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또 이제 팰 때는 패는 팀입니다. 상대한테 예를 들어 한 25점 이상 앞선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고삐를 늦추는 편이 아니에요. 그냥 벤치들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저는 오클라호마는 여전히 무서운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최근 공수 양면에서 아주 훌륭합니다. 대신에 이 클파는 약간은 뭐 수비가 조금 나아지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하든이 없으면은 공격력에서도 잃는 것도 클 것 같고 저는 그냥 오클의 17.5도 그냥 마인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21.5를 받았는데 아까 봤던 하든이 없는 클리퍼스의 공격력이 뭐 급감하는 거나 작년에 비슷한 환경에서 이런 맞대결들을 보면은 221.5여도 언더가 약간 당위성이 있긴 한데 글쎄 나는 요즘에 오클라호마의 공격이 이게 221.5면은 진짜 지난번에 얘네들이 붙었을 때처럼 클리퍼스가 이제 한 100점도 못 낸다거나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클라호마가 지금도 이 경기는 120점 이상 낼 수 있다고 보는 마인드예요. 뭐 클리퍼스가 느린 팀이다 이런 거랑 상관없이 221.5는 좀 너무 낮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차라리 저는 이거는 그냥 17.5여도 오클을 지는 게 오히려 편하겠다. 언더보보다는 그냥 오클을 좀 더 믿는 쪽 그거를 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샌안토니오 대 워싱턴입니다. 저는 이 경기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려워 보여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결승에 오른 팀들 중에서는 작년에 오클라호마 정도는 그런 개포스를 내뿜는 팀 말고는 전부 다 결승 이후에 조금 자빠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대신에 샌안토니오는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원정 게임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홈으로 또 돌아오는 거기도 합니다. 2주 만에 홈으로 돌아오는 거여가지고 그래도 내일만큼은 상대가 쉽기도 하고 충분히 뭐 승리를 가져갈 만한 그런 상황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 워싱턴도 딱히 뭐 터지진 않았지만 인디애나를 89점으로 묶으면서 간만에 워싱턴답지 않게 저득점, 저실점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워싱턴한테 보기 좀 힘든 모습인데 내일도 여전히 뭐 키스퍼트나 미들턴 같이 결장한 애들은 조금 있다고 합니다. 대신 알렉사르가 돌아온다든지 해가지고 워싱턴도 이제 슬슬 뭐 구색 같은 게 갖춰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샌안토니오가 어쨌든 뭐 웬베냐와 복귀한 것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샌안토니오가 지금은 더 체급이 많이 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 구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샌안토니오가 좀 더 낫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아까 봤던 이런 뭐 일정상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홈으로 온다고 해서 커버가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간 샌안토니오는 폼이 좋았던 거는 맞다. 그냥 단순히 그런 생각이 있어서 뭐 샌안토니오 승리 보고 있는데 언더보드 저는 오바 생각주의이긴 한데요. 이게 웬벤야마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샌안토니오의 뭐 공격 지표 같은 것들이 점수상으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뭐 수비가 내용이 좋아지는 건 있지만은 대신에 뭐 공격이 조금 더 잃는다든지 사실 언더보적으로는 약간이나마 언더로 가는 게 많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배팅하기 좀 별로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샌안토니오의 14.5 홈이라 갖고 해줄 거다 그거 말고는 믿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홈으로 오면 실점이 한 6점가량 줄어든다. 워싱턴도 원정으로 가면은 득점이 한 10점가량 줄어든다. 대신에 실점은 한 7점 줄어들거든요. 이런 게 있길래 언더 생각이나 샌안토니오는 뭐 행승 보고 싶은 분들은 보시고 저는 그냥 일반생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러키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미러키가 이제 브루클린한테 찍혔었죠. 그날 이제 캐포주가 13개 중에 2개. 지금처럼 이제 쿤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캐포주가 좀 잘해줬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지는 상황입니다. 그 쿤보의 효과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쿤보는 리그에서 리머텍을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다. 근데 그 쿤보의 파생 효과로 경기당 이제 10.8개의 3점 찬스가 많이 날거든요. 그만큼 또 이런 그 키가 오퍼스도 능한 선수인데
사실 캐포주도 비슷한 유형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게 드라이브를 통해서 가장 높은 어시스트를 내비치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 캐포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쿤보가 해주던 이런 상대 림으로 찍고 들어가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외곽으로 킥아웃 패스 빼주는 거, 그거로 얼마나 많은 어시스트를 올리냐는 건데 그 부분에서 캐포주가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거기는 합니다. 대신에 직전 경기 때는 본인의 야투들이 조금 나오지가 않았다. 캐포주는 그 전까지 쿤보랑 같이 뛸 때든 혹은 뭐 혼자 뛸 때든 충분히 잘해주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직전 경기 때는 조금 아쉬웠다는 소리예요. 지금 현재 미러키는 리그에서 점수를 가장 못 내고 있다. 최근에는 3점도 좀 빠그라지기 시작을 하고 그게 뭐 좋은 상황처럼은 안 보입니다. 이게 그 토론토도 어쨌든 지금 딱히 뭐 부상이 바렛 말고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바렛이 없는 것도 영향력이 꽤나 있기는 있어요. 공격에서 바렛이 없는 기간 동안 토론토가 조금 처진 것도 사실이었다. 9연승을 달리다가 이후에 7경기 동안 뭐 1승 6패 이러고선 직전 경기 말기임을 잡았거든요. 그날은 또 이제 자유투를 9개밖에 못 뜯어낸다든지 턴오버도 19개나 있었던 만큼 내용은 좋지가 않았는데 똥게임 끝에 그냥 이겼을 뿐입니다. 올 시즌에는 맞붙은 게 전부 다 토론토의 홈이었네요. 여지껏까지는. 두 번 다 이제 한 번은 미러키가 쿤보 있을 때 원정에서도 이겨보고, 한 번은 그냥 토론토가 홈에서 개발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미러키는 얼마 전에 홈에서 보스턴을 잡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럼 뭐 홈발도 있는 팀이기도 해가지고 사실 경기는 좀 믿음이 적기는 해요. 저는 미러키 프렌이나 뭐 언더 생각 중인데 지금은 둘 다 언더 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 이렇게 좀 기준점이 낮은 경우들이 많지만은 221.5라는 기준점을 보고도 언더 생각이 드는 거는 저는 그나마 좀 이 경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도 뭐 토론토도 요즘에는 좀 빠른 팀이랑 할 때는 빠르게 나오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둘 다 지금 뭐 자유투 삥 뜯기라든지 이런 거 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러키가 그동안 사기적이었던 3점이 최근에는 이제 좀 쿤보라든지 뭐 이런 캐포주 같은 애들 폼이 약간 죽으면서 안 나타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뭐 미러키 프레임이나 언더 생각 중인데 오히려 언더가 좀 더 땡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미러키를 보는 거는 지난번보단 캐포주가 잘하겠지, 그리고 홈발이 좀 있겠지, 뭐 이런 거 말고는 크게 뭐 다가오는 건 없습니다. 토론토가 멤버상으로는 지금은 훨씬 더 낫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뉴올리언스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작년에는 얘네들이 맞붙어가지고 휴스턴이 4전 전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날 경기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체크를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맨날 휴스턴 경기가 있을 때마다 상대보다 자유투를 몇 번이나 더 쐈나, 아니면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얼마나 더 챙겨갔나, 이런 것들 매번 체크를 하는데, 근데 작년에 이렇게 4번 다 휴스턴이 이겼던 거 치고는 맞대결상으로 오펜시브 리바운드나 그리고 이런 뭐 자유투 같은 것들이 크게 앞서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올 시즌에 둘 다 3점 슛 시도는 적은 편이고 확률 높은 2점슛 공격을 많이 한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림 수비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뭐 야투 성공률이나 자유투 삥특기 이런 거에서 좀 갈릴 것 같은데, 그런 지표들은 모두 다 휴스턴이 뉴올보다 훨씬 좋습니다. 뉴올은 요즘에 야투 성공률은 꽤나 괜찮은 반면 3점은 아주 뭐 집 나가 있습니다. 반대로 휴스턴은 3점도 괜찮고 인사이드 공격력도 뉴올보다는 약간 윗급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대신에 뉴올은 조금 더 맹렬한 공격을 하는 편이고, 휴스턴은 일단 상대를 막고 보는, 상대 3점 같은 거 잘 차단하면서 막고 보는, 그리고 추가적인 공격 기회를 노리는 뭐 그런 스타일로 보여가지고 일단 휴스턴이 약간 언더팀이고 뉴올리언스는 지금 리그를 대표하는 오바팀급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234.5라는 기준점, 휴스턴이 약간 언더팀이어가지고 이게 오바를 좀 쉽게 보기가 어려운데요. 그리고 뉴올도 얼마 전에 시카고처럼 좀 빠른 팀이랑도 서로 간에 뭐 야투가 꼬이면서 점수가 안 난 적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근데 또 한편 포틀랜드랑 뭐 260점 게임을 한다든지, 그 전에 샌안토니오한테도 최대한 좀 비비면서 267점 게임 하기도 하고, 사실 뉴올리언스가 야투가 정말 많이 고장이 안 난다면은 어지간해서는 오바는 좀 볼만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당장 작년에 휴스턴의 강점이었던 자유투라든지 오펜시브 리바운드 이런 것들이 뉴올 상대로 아주 나타나지가 않았음에도 그럼에도 휴스턴이 4전 전승이었다는 거는, 그리고 또 마인미드도 꽤나 높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올 시즌에는 오히려 휴스턴이 작년보다 더 센 그런 모양새인데 휴스턴 쪽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휴스턴이 직전 경기 덴버한테 좀 억울한 패배를 당한 것도 사실 아쉽긴 한데요. 그리고 뭔가 좀 요즘에는 헨승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전 둘이 붙으면 휴스턴이 체급이 많이 위라고 보긴 하거든요. 뉴올리언스가 오바를 띄우려면 그리고 상대랑 좀 비비는 모양새가 있어야 된다. 실제로 최근에 프렌빈드도 좀 있는 편이고, 오바라든지 휴스턴 쪽에서 승리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댈러스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자, 댈러스는 직전 경기 이제 유타전에서 되게 좀 페이스가 빠른 경기가 한번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앤서니 데이비스가 없었다. 자, 앤서니 데이비스가 오면서 여기에 있는
그 댈러스의 올 시즌 가장 약점, 오펜리바 많이 허용하는 거나 페인트 실점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런 거였었는데 AD가 오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했었고, 그러면서 성적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6경기 동안 5승 1패로 특히 좀 많은 상승세가 있었는데 AD가 빠지니까 사실 유타전에서는 이런 아쉬움이 조금 묻어났었습니다. 여전히 뭐 3점 같은 거 많이 안 던지는데 잘 안 들어갔고, 자유투를 많이 썼지만 자유투도 되게 못 넣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는 댈러스가 좀 아쉬운 패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연장을 간 거는 그건 댈러스 입장에서 다행이었는데 연장 가가지고 좀 아쉬웠던 게 많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댈러스는 저는 분위기가 여전히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뭐 AD가 뛸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디안젤로 러셀을 치워버리고 나서 여기 있는 브랜든 윌리엄스나 디안젤로 러셀이 올 시즌 이 댈러스가 포인트 가드가 없는 문제를 계속 안고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플래그를 이렇게 좀 포가로 써본다든지 그게 안 통하니까 얘네들을 막 포인트 가드로 써보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네마드가 있으니까 팀이 전반적으로 안정이 된 거는 맞아요. 그리고 플래그 워싱턴 AD 기반으로 이렇게 프론트 코트의 수비도 아주 뭐 훌륭한 데다가 요즘에는 뭐 공격도 꽤 잘 되고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공격이 참 문제였는데 최근에 오히려 수비가 약간 좀 문제가 되는 셈이죠. 어쨌든 댈러스는 요즘에 약간 오바 게임도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AD가 있을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수비는 나쁘지 않은 팀이다. 언더 팀이랑 할 때는 언더 양상도 많이 나온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디트로이트는 사실 요즘에 얘네가 이제 연승을 한참 달리다가 13연승인가 달리다가 그게 보스턴한테 깨졌잖아요. 그 다음에 5경기 동안 2승 3패로 조금 안 좋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포틀, 밀키, 애틀, 보스턴 복수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미러키나 보스턴이 디트로이트를 잡았었는데 걔네들을 둘 다 잡아냈다. 그래서 그냥 디트로이트가 지금 동부에서는 뭐 1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좀 페이스를 늦추고 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올 시즌 전체적으로는 101.25가 찍히는데 최근엔 한 뭐 98 정도? 약간 좀 느린 게 많이 나오고 최근에 그래도 기세는 좀 찾고 있다. 제가 디트가 한창 얘네들이 좀 연승 달리고 있을 때도 벤치를 약간 좀 얘기했었는데 벤치가 조금 안 나오다가 요즘에는 뭐 르버트도 그렇고 지난번 경기 때 보스턴이랑 차이를 갈랐던 것도 결국엔 좀 벤치 차이였었거든요.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저는 일단 체급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둘 다 지금 폼은 좋은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저는 댈러스가 여러 번 클러치 게임 빈도가 아주 많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5.5씩이나 되는 핸디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232.5를 받았는데 야 이것도 기준점이 애매합니다. 이 디트로이트가 요즘에 딱 232점 이런 점수에 걸치는 게임들이 꽤 일단 많은 팀이고 댈러스는 상대가 좀 달려야지 뛰는 편인데 나는 이게 232.5는 뭔가 비딩비딩하게 클러치 게임에서 막 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약간 막 오반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긴 해. 일단 최근에는 둘 다 이렇게 점수는 꽤 많이 나는 편이기는 해요. 대신에 디트가 페이스가 늘어졌다는 거. 반대로 댈러스는 페이스가 좀 전반적으로 빠르게 지키지만은 약간 뭐 공격력의 약점이 있었는데 AD가 뛸 수 있으면은 저는 지난번 같이 이런 뭐 130대 140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그런 경기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최근에 평균 점수가 뭐 240점씩 나고 있다 이렇게 지키는 거고 그렇게까지 점수를 잘 나는 팀이 아니긴 해요 댈러스는. 그래서 그냥 저는 일단 뭐 언더 생각 중인데 디트로이트도 막 애틀랜타랑 막 142점 내고 하다가 바로 다음 경기 보스턴한테는 30점이나 줄기도 하고 전 디트로이트도 그렇게 막 오바가 편한 팀처럼은 안 보입니다. 저는 232.5 약간 불편하지만은 일단은 뭐 언더 같은 거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내일도 AD가 안 나온다? 그럼 전 디트로이트가 꽤나 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도 보기는 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유타 대 레이커스 경기입니다. 여기 일단 간만에 상대전적 한번 볼 게 있는데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도 전부 다 레이커스가 이겼고 그동안 최근에 한 7경기 정도 동안 한 6대1 정도로 레이커스가 앞서는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올 시즌에 유타의 그 홈 경기 때 한번 레이커스가 원정 갔을 때 되게 좀 어렵게 이겼던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돋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올 시즌 유타는 전반적으로 팀적으로 좀 좋아졌습니다. 작년 대비 뭐 키온테 조지의 성장세라든지 에이스 밸리도 뽑았는데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키치가 의도치 않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아주 잘해주기도 합니다. 작년 대비 팀 어시스트가 4.2개가 늘었는데 물론 너키치가 출전 시간이 좀 늘어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 친구의 어시스트 수치가 그냥 평균적으로 한 2개 이상 늘었거든요. 이런 컨트롤 타워가 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뭐 핸드오프라든지 뭐 픽 써준 것도 좋고 투맨 게임은 아주 뭐 잘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너키치도 꽤나 플러스가 되고 있고 키온테 조지의 상승세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늘 이제 홈에서는 원정보다 점수를 잘 낸다고 했는데 여전히 뭐 수비는 개판이지만은 공격력이 나쁘지 않아요. 상대랑 빠르게 많이 주고받으면서 얘네들은 뭐 3점도 그냥 뭐 긁힌 날에 좀 던지는 편이고 빠른 농구를 전반적으로 하는 팀이라 가지고 레이커스랑은 좀 많이 좀 주고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레이커스가 지금 리브스랑 에이튼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레이커스는 리브스랑 에이튼이 있을 때
뭐 플러스로 가기는 갑니다. 근데 점수가 꽤나 많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거의 뭐 한 240점 가량 뽑아냈다고 하는데, 근데 얘네 둘 다 없으면은 점수를 일단 좀 약간 못 뽑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 점수가 한 3점 감소, 수비적으로도 약간의 감소가 있다. 뭐 그냥 그 정도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뭐 플러스라고 찍히긴 하는데, 이 투맨 게임 민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기도 하다. 에이튼이나 뭐 헤이즈 이런 좋은 빅맨들을 살리기 좋은 돈치치나 뭐 리브스, 여기다 뭐 르브론도 그렇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서 이런 게 있었잖아요. 레이커스는 페인트 이피션시, 페인트 존 안쪽에서의 공격 효율이 리그에서 가장 훌륭한 팀입니다. 극단적으로 여기서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커스가 인사이드 공격을 많이 좀 해야 되는데, 마침 뭐 유타도 페인트 존 실점이 리그에서 뭐 21등이니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런 뭐 수비력도 약투 방어 같은 거 뭐 그냥 거의 뭐 최하위급에다가 여러 가지 수비가 안 좋은 팀이다 보니까 레이커스가 뭐 자원 이탈은 많아도 본인들이 할 거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레이커스 상대하는 팀들은 돈치치한테 최대한 파울을 하지 마라. 줄 거는 주고 추가적인 공격 기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막는 이런 것들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리브스 정도 되는 스코어가 빠진 거는 좀 아쉬울만 하고요. 그리고 또 에이튼도 수비적으로나 공격면에서 좀 더 해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슛거리도 헤이즈보다 훨씬 기니까 그런 것은 좀 아쉬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레이커스가 지금 약간 빠진 게 좀 아픈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2옵션인 핸들러와 주전 빅맨이 없는 거다. 그리고 올 시즌 뭐 18승 7패, 이게 분명 보기에는 좋은데 레이커스가 클러치 게임만 아마 10전 전승인가 그래요. 10전 전승인가 9전 전승이라 가지고 약간 좀 클러치 게임을 전승을 했다는 건 그만큼 집중력이 좋다는 거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런 핸디값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레이커스가 이렇게 좀 빠진 거에 대해서 6.5 정도면은 요즘에 유타의 페이스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6.5 프렌이나 뭐 오바 생각 중인데, 오히려 244.5 정도 되는 오바가 레이커스의 자원 이탈이 좀 있어가지고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히려 조금 드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저는 유타의 프렌을 앞서보는 그런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피닉스 대 골스 경기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경기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에 골스도 안 좋고 피닉스도 글쎄 얘네가 잘 돌아가던 시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다는 생각이 약간 있거든요. 브룩스랑 부커가 건강하게 뛸 수 있지만 피닉스도 제 기대보다 훨씬 더 잘해주던 팀이었습니다. 일단 알렌도 돌아왔고, 벤치에서 뭐 길라스피라든지 저는 이런 애들 3점이 매번 좋다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런 거는 좋은데 요즘에는 지표사는 뭔가 공격이 약간 아쉬운 게 있거든요. 그리고 수비도 잘 되진 않는다. 상대를 좀 적게 쏘게 통제를 하는 거는 좋은데 공격도 약간 지지부진해가지고 그냥 차라리 요즘에 피닉스는 언더 게임이 좀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골스는 이제 커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버보기에는 더 이상 언더보기에는 별로가 됐습니다. 지표로는 여기 이제 커리가 없는 동안 막 100점도 상대를 뭐 100점도 안 나게 통제를 하는 그런 게임들이 여러 번 있었어가지고 수비 같은 것들이 되게 좋게 찍히는데 공격은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근데 커리가 오자마자 점수 같은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갖고 지금 골스 경기는 언더오버 선택은 차라리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피닉스랑 그걸 맞춰갈 수 있느냐. 피닉스는 상대를 최대한 좀 못 던지게 하는 팀이고, 골스도 애초에 이런 공격 기회 자체가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니거든요. 일단 이래갖고 이 두 팀이 약간 3점을 많이 좀 교환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려운 게임처럼 보여요. 뭔가 이게 피닉스가 얼핏 보기에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그냥 부커밖에, 슈퍼스타는 부커밖에 없는 상황이고, 뭔가 전력이 떨어져 보이는데 기록 자체는 꽤나 챙겨가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골스는 지금 5할이 안 나오고 있고, 커리가 없을 때 버틀러가 뭐 아주 뭐 하는 게 없다든지, 그린도 뭐 지난번 경기 때 턴오버 8개에다가 테크니컬 파울까지 막 당하면서 안 좋은 쪽으로 뭐 역캐리도 해버리고 그랬잖아요. 이게 분명 커리는 잘 터지는데, 그렇다고 커리도 뭐 수비에서 분명 또 이제 유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냥 차라리 나는 지금은 별로, 뭐 골스를 저는 보기는 볼 건데요, 맛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231.5 피닉스가 참 상대를 못 던지게 하고 둘 다 3점만 주고받다가 약간의 팅팅쇼만 나면은 점수가 되게 좀 적게 날 수도 있는 그런 경기 같은데, 저는 이거는 좀 3점슛 감에 따라 달려있는 경기 같아가지고 이것도 건드리긴 별로 같습니다. 저는 오바 보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드네요, 사실 이 경기는. 자, 그 다음에는 덴버 대 올랜도 경기입니다. 자, 요즘에 덴버 뭐 직전 경기 때 휴스턴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경기를 언더 갔거든요. 근데 연장 가가지고 이게 언더가 터졌어요. 좀 약간 여유 있는 점수였는데 딱 이제 마지막 원포지션 샷에서도 1점 차여서 언더가 날만 했는데 거기서 어웨이 파울이 불렸죠. 그래서 자유투 한 개와 공격권을 가져가는 바람에 자유투가 들어가고 동점이 돼서 연장을 갔다. 참 억울한 경기였는데, 사실 뭐 그 이후도 연장에서도 덴버가 되게 좀 휴스턴한테 좀 콜드를 많이 좀 얻어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편파 판정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요즘에 덴버는 그냥 공격은 너무 잘 되고 트리플 1등입니다. 대신에 수비가 잘 되지가 않는다. 직전 경기 때 이제 페이스 왔으니 한 5분 만에 나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날 대신에 뭐 팀 하더웨이 주니어를 조금 더 뒤로 기용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팀의 그런 브라운, 고든, 페이튼 왓슨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수비 요정들이거든요. 요키치 같은 애들이냐 머레이 같은 이런 수비가 좀 안 좋은 애들 가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은 그 대체자들 이 팀 하더웨이 주니어, 캠 존슨, 스페토스 이런 애들도 수비적으로는 사실 뭐 큰 역할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전 덴버의 수비가 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왓슨까지 빠진다면은 직전 경기 때 좀 일찍 나간 거 생각하면 아마 내일도 전 뛰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지라서 수비가 아마 더 약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요즘에 공격은 정말 잘 되지만은 그만큼 수비에서도 잃는 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덴버 경기가 오버보기에는 괜찮거든요. 근데 올랜도도 얘네들도 지금 보시면 페이스가 꽤나 빠릅니다. 최근에 5경기도 102.1로 상당히 페이스가 빨라요. 그래서 상대가 조금 더 뭐 달린다거나 페이스가 빠르다 그럼 맞춰가는 팀인데 덴버는 사실 근데 페이스가 빠르다기보다는 뭐 공격 기회를 잘 살리는 그런 느낌인지라서 글쎄 그런 게임이 올랜도가 약간 좀 말려들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올랜도는 얘네들 벌써 또 이제 동부에서 4위까지 올라왔어요. 초반에 안 돌아가다가 이 벤케로가 빠진 동안에 괜찮았고 지금 이제 프란츠 바그노도 누워있기 때문에 벤케로가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뭐 지난번 경기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내일은 또 이제 석스까지 같이 결정하는지라서 이런 점들이 약간은 올랜도도 부담이 되긴 한다. 보니까 그 석스랑 바그너가 동시에 뛰는 경우랑 둘 다 빠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봤더니 공격에서는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수비적으로는 얘네 둘 다 빠져버리면은 점수가 거의 한 9점가량 실점이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연하게 좀 마이너스 가는 것들이 보이긴 하더라 올랜도가. 과연 이런 것들을 앞세울 것인지 덴버가 지금 이렇게 수비적으로 많은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을 앞세울 것인지 거기에 달렸는데 근데 올랜도는 3점을 좀 아끼고 인사이드 빈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덴버는 저는 내일은 특히 수비를 살리기가 어렵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뭐 많은 자유투를 올랜도가 삥 뜯을 거란 생각과 함께 좀 풀해낼 생각 중인데 근데 그렇다고 덴버를 뭐 깎아내릴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뭐 자말 머레이 요키치도 뭐 물론 훌륭하지만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자말 머레이도 올 시즌 충분히 훌륭하다. 최근에 8경기 동안 3점 성공률이 뭐 57%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로스터에 3점이 39%가 넘는 애들이 아마 6명인가 7명이래요. 그 정도로 팀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라서 올랜도는 대신에 뭐 3점 수비 같은 것들은 괜찮고 상대를 좀 못 던지게 하는 편이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올랜도가 상성이 나쁘지 않다고 보긴 합니다. 사실 뭐 결장 상황도 덴버도 아쉽지만 올랜도도 아쉬운 건 분명해가지고 이것도 저는 뭐 7.5 프렌 보는 게 사실 큰 믿음은 많이 없기는 해요. 그래도 올랜도의 프렌이나 오바 이게 올랜도가 그전에 비해서 약간은 점수가 좀 덜 나는 것들 그런 게 비춰지긴 하지만은 지금 덴버는 오바 보기에 매우 훌륭한 팀 같다. 그런 것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틀랜드 대 세크라멘토 경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포틀랜드가 골스와의 경기에서는 그날 뭐 아부디아가 잡빙을 13개나 뜯어낸 거 그리고 샤프랑 그랜트가 둘 다 이제 3점도 폭발하고 30득점 훌쩍 넘겼었어요. 그러니까 팀적으로 굉장히 잘 풀린 경기라고 봐야 됩니다. 올 시즌 3점 성공률이 32%밖에 안 되는데 그날 50%가 터졌으니까 어디 보면 좀 약간 뽀록이 터진 경기이기는 해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간만에 좀 달콤한 승리를 맛본 거긴 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날 이제 포틀이 이긴 게 7경기 동안 1승 6패를 달리다가 간만에 1승한 거거든요. 골스 정도 되는 빡센 팀한테. 그리고 또 이제 또 원정 비율도 많았는데 연속으로 홈 경기를 하는 거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세크라멘토는 최근에 8경기 동안 1승 7패. 지난번에 라빈이 한번 42득점이 터진 경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경기 말고는 다른 경기들이 그냥 다 점수 생산력이 아주 별로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 6경기 동안 107점, 95점, 127점 경기 한 번 있었고 라빈의 42점 경기. 그 다음에 105점, 105점, 103점 이런 식으로 점수 생산력이 아주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팀적인 이런 득점 볼륨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사보니스가 없는데 이 백업 센터든 유벤스까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레이노라는 프랑스산 신인 센터를 쓰고 있지만은 포틀랜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클링언이 뛰는 경우에는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아주 강한 팀이거든요. 로일3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전반적으로 사이즈들이 괜찮다. 그래갖고 내일은 세크라멘토가 약간 이 리바 단속 상대한테 오펜을 많이 내줄 가능성도 꽤나 있습니다. 상대한테 뭐 허용을 많이 하는 편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포틀랜드는 꽤나 장점이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포틀랜드가 얘네들이 3점을 여기에는 뭐 리그에서 지금 4번째로 많이 던진다고 쓰여 있는데 최근에 5경기 동안 이런 것들도 조금 줄은 상태이긴 합니다. 바로 직전 경기 때 39개 중에 20개 성공시켰으니까 3점을 그렇게 엄청 많이 쏟아부은 것도 아니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상으로는 인사이드 득점도 꽤나 맞을 법한데 특히나 아브디아 같이 상대 이제 드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자유투 삥뜯기나 인사이드로 찢어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능한 선수한테 세크라멘토는 대처가 조금 안 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수비적으로 제가 매번 말했지만은 수비를 잘해줄 만한 친구가 키건 머리 말고는 없다 이런 얘기 매번 들었었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포틀랜드가 저는 무난하게 이겨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포틀이 그전처럼 상황이 계속 안 좋았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직전 경기도 사실은 3점 뽀록이 많이 터진 경기는 했다. 그런 건 있지만은 세크보다는 포틀이 확실히 저는 좀 요즘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크는 뭐 구단에서 이미 뭐 여러 선수들 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얘기랑 자기들끼리 좀 주먹 다짐까지 했던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세크의 이런 팀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보여가지고 저는 포틀 좋게 보고 239.5 이게 세크 때문에 문제예요. 언더오버는 저는 포틀은 오바팀이라 생각을 하는데 세크가 공격을 너무 못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언더에게 대한 기대치도 저는 조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